저는 현재 30대 초반이고 20대 중반에 만났던 여자친구로 인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휴학 후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와 대학생이었던 여자친구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았고 그 외로움이 원인이었는지 저와의 연애 중에 전 남자친구를 제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일 끝나기 기다리다가 잠드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자친구에게 당시엔 솔직히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못해줬으면 네가 그 사람까지 찾았을까. 외롭게 만들어서 내가 더 미안해. 이렇게 그녀를 감싸줬죠.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복학 후에도 일을 하느라 주말 데이트밖에 못하게 되자 저희 둘 사이는 또 소원해지고 다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가장 친한 후배에게 넋두리를 하곤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그 후배와 또 바람이 났더군요. 두 번의 바람과 헤어짐을 겪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럴까 싶더군요. 주변에선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냐? 네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바람핀 사람이 이상한 거지. 라고 위로를 해줬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외 활동을 좋아하고 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길 좋아했던 저는 그때부터 집에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생활했고 밤에는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흐른 후 지인이 이제는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억지로 소개팅에 내보내더군요. 거기서 만난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지고 어둠 속에만 있던 저와는 반대로 너무나 밝고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구애 끝에 연애를 시작하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톡 보낸 지 2시간이 넘었잖아. 왜 답장 안 해? 못할 이유라도 있어? 어제 일찍 잔 거 맞아? 나 몰래 누구 만난 거 아니고? 이번 주말에 친구 만난다며. 내가 아는 친구들이야? 다 여자친구들 맞아? 남자는 없어? 이렇게 전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날 떠나면 어쩌지? 또 바람이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빠져 제대로 된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과거의 일과 고민을 털어놨고 그녀는 저를 이해해 주었지만 제가 제 자신을 견디지 못해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인을 만나지 않는 동굴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나 누나, 원장님, 전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익명을 요청하신 L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끝에 긴 글 읽어주셔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마도 이제 반편지 때부터 불나방 불나방이셨나 봐요. 던 가족분인 것 같은데 참 하필이면 네. 이 정도로 조금 그 전 여자친구분이 많이 흔들리는 분이셨던 거잖아요. 문제는 네, 휘청거리는 영혼을 만나셨어요. 다자연애도 아니고. 이게 근데 첫 연애셨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30대 만나신 것 같으니까 20대 중반에 만났던 여자친구. 네. 근데 여자친구가 좀 20대 중반이었고 맨 처음에 자책으로 첫 단추를 끼워 오셨던 것도 좀 되게 안타까워요. 맞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연? 그러니까 저는 네. 자책을 이제 하시잖아요, 이분이. 네. 이렇게 내 탓이오 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적 귀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이 사실 우울증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내적 귀인? 네, 내적 귀인. 말로 듣기엔 내적으로 귀인이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귀인, 원인을 이제 회귀한다. 아. 자꾸 나한테서 이제 그런 거죠. 귀한 인물이 아니군요. 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사실은 안 그래도 되는데 다른 사람 탓을 잘 못하는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게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자책을 하셔야 될 포인트를 저는 잘못 잡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못나서 저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자꾸 딴짓을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한 번 외도를 저지른 걸 알았을 때 네. 그 사람을 옆에 둔 게 사실 잘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함으로써 네. 이게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함부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좋아질 수가 없고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깎여 나가는 거죠, 계속. 아, 정말 이게 근데 더 또 자책하시면 어떡해요. 역시 내가 또 그때 그 잘못을 한 거였어 이러면서. 근데 그쵸. 그 잘못을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거는 해야 하는 일인데 정확하게 돌아봐야 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기인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외적 교인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음. 방향성이 조금 잘못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네. 앞으로 어떤 대상을 선택하느냐가 일단은 중요할 것이고 네. 그 대상이 반복된 일을 저질렀을 때 네. 그때 내가 다르게 처신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기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본인의 행동에서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뭐 시간이 안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아니라 그 대상이 잘못 저질렀을 때 그걸 용인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내 옆에 뒀다라는 게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똑같은 의심, 그러니까 그때는 안 했던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고 깊어진 만큼.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죠. 사실 의심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란 감정은 계속 잠식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여자분이 더 잘 할 수 있고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거를 지금 더 못하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계속해서 하건 안 하건 간에 바람 필 사람은 어차피 피고 네. 잘할 사람은 잘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의심을 하면 할수록 안 괜찮을 수 있는 사람도 안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건 맞죠. 예, 나를 믿어줘야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믿음에 이제 그러니까 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걸 외적으로 자꾸 지금 만나시는 분한테 표현하는 거는 지금 관계를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뭐 뒤를 캐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랑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걸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이분이 똑같이 전 여자친구처럼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람은 또 필 것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정확히 기억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나한테 있었다라고 무의식에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좀 바빠졌을 때 내가 약간 다른 이유들 때문에 소홀했을 때 이 사람이 또 떠날 수 있어. 이게 무의식에 계속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난 여자친구로 인한 이 사건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그렇죠. 그거부터가 다시 깨워야 되는 단추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으로도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나쁜 사람은 또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죠. 특히 이런 분들이 근데 참 이 큰 상처를 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전 이 사람들 나중에 바람지옥에 빠질 것 같아요. 바람지옥.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졌는데 네. 그 바람을 당한 사람들이 상처가 큰 이유가 저는 그거라 보는 게 사랑에 빠지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상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게 된 것도 이 사람이 이 사람 바람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눈이 돌아가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더블로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도 상처인데 나 자신에 대한 네, 자책감까지 남기고 떠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사람 취하게 해서 상대를 좀 완벽하게 보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앞으로도 혹시 나쁜이라기보단 모두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뭔가 불완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걸 믿기 싫어서, 얘가 그럴 리는 없고 내가 또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대가. 네, 그러니까 상대가 나쁜 사람이지. 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여자친구는, 전 여친은. 나쁜 사람을 계속 두는 것 자체가 자꾸 나한테 이제 나 스스로 자해하는 거랑 비슷해요.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지 않은 거지. 그리고 진짜 음. 일 끝나기 기다리다 잠드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면 그럼 뭐 계속 뭐 유머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변명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적반하장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아, 하여튼간에 진짜 이게 어려울 겁니다. 의심이라는 게 한번 싹을 한번 틔우면은 한 번에 빼기 어렵다라는 거 아는데 전적으로 사연자분한테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만 계속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맞아요. 예,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싶어지는 거지. 인간이란 존재 그래. 자체는 믿고 안 믿고를 어떤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지금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들을 비치시는 거는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다. 갉아먹는다, 사랑이란 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을 키워나가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의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모습들은 비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의심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 때 주의를 막 스스로 분산시키시고 네. 이런 훈련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음.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지영의 환기.